예,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에 구속됐던 40대 여성이 5년 전에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에 지인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비슷한 일이 잇따라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회부 이승국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지난 12월이었죠. 사실 인천 11살 여야 폭행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믿지 못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자, 지금 또 상상하기 힘든 사건을 저희가 언급해 드렸거든요. 자,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42살 여성 박모 씨는 지난달 29일에 올해 9살인 둘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두 딸과 함께 집을 나와 친구의 집을 전전하던 박 씨는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숙직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 발견 당시 박 씨의 큰딸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딸이 없어졌는데도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경찰이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나섰고, 결국 박 씨는 2011년 10월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숨질 때까지 딸을 폭행한 건가요? 박 씨는 당시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대학 동기인 친구 백모 씨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큰딸 A양은 7살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 친구 백 씨의 집 가구를 훼손하고 딸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큰딸이 2011년 10월 26일 오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전날인 10월 25일 밤 딸을 베란다에 가둬놓고 회초리로 30분 동안 때린 뒤 다음 날 아침에도 딸을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둔 채 30여 분간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갔다 돌아와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박 씨의 진술 내용 외에도 추가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엄마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자, 지금 암매장 과정에 공범도 있다고요? 네, 경찰은 박 씨의 친구 백모 씨와 백 씨의 집에 함께 살고 있던 45살 이모 씨를 A양의 시신 6일을 도운 혐의로 구속했고, 이 씨의 언니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백 씨의 집에는 세 가구 12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속된 이 씨는 친구 백 씨 아이의 학습지 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A양이 숨지자 시신을 차에 실은 채 이틀 동안 함께 돌아다니면서 매장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A양의 폭행 과정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신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야산에서 발견이 됐다고요. 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반쯤에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서 A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4년여 만에 발견된 시신은 백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시신을 묻을 때 호미를 두고 왔다는 박 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수색을 벌인 결과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양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밝히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둘째 딸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박 씨와 함께 충남 천안의 공장 기숙사에서 발견된 둘째 딸은 현재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살에 숨진 큰 딸처럼 둘째 딸 역시 7살이지만 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교육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탓에 글을 쓰지 못하는 등 또래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약간의 자폐 증세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최근 들어서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입에 담기도 불편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신의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벌써 올해 들어서만 3번째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경기도 부천에서 7살 아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뒤 냉장고에 3년 넘게 보관한 부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었죠.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역시 같은 부천에서 여중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방 안에 둔 목사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의 끔찍한 행동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끝이길 바랐지만 이번에 또다시 7살 소녀가 친엄마의 폭행에 의해 숨지고 암매장당한 사건이 숨진 지 4년 4개월여 만에 밝혀졌습니다.
예, 자녀를 폭행하는 것도 사실은 좀 충격적인데 또 숨지게 했고 시신을 또 안매장까지 했다니까 예, 정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입에 담기가 조금 힘든데요. 이번 일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또 끔찍한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부의 장기 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교육당국은 A양에 대해선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고 장기 결석자로 분류된 동생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장기 결석 학생 전수조사는 앞서 2년간 아버지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하다 가스배관을 타고 가까스로 탈출한 인천 11살 소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91건의 소재 확인 요청과 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재까지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아직 11건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전수조사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자 교육부는 이번 달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과 장기 결석 중인 중학생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수조사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감춰져 왔던 실태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회부 이승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